안녕하세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보면 최근에 한 4개 정도인가 아파티닙이랑 캄레니주맙의 병용요법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8월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제 퍼스트 포스티드 된 날이 8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냐? 스타트 데이트가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8월 13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언제 나오냐?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대략 1년하고 플러스 알파인 2021년 12월 30일. 그리고 이제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1년 정도 더 걸리는, 1년이 아니라 거의 이제 4년이네요. 4년 정도 이렇게 텀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페이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드러그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HR은 이건 딱 봐도 캄레니주맙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아파티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어떤 적응증이냐? 그래서 이제 NSCLC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non, smal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적응증입니다. 이런 적응증이고, 이번 임상은 조금 이제 색다른 것은 뭐냐면은 니어 에듀반트 세라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술 전에 요게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좀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걸 하자, 오퍼레이션을 하자라는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요법으로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페이스 2다 보니까 3는 뭐 몇백 명 되는데 2다 보니까 파티시펀트가 74명입니다. 그 다음에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로 되어 있고 오픈 라벨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피커시랑 세이프티라고 적혀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암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인터벤션은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 2개가 있죠. 하나는 PD1이고 캄레니주맙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아파티닙이 있습니다. 이건 VEGFR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OS나 PFS 같은 것들을 말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MPR,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 뭐 PCR, EFS,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아까 이걸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행 화학 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하는 건데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미용적인 이유. 이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게 크다면 전부 다 잘라내야 되지만 좀 줄인 다음에 잘라내면은 덜 자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크기가 많이 줄어들면은 또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거 임상 시험입니다. 요즘에 이제 실험이라고 말 안 하고 시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단면적 연구, 환자 대조군, 코호트 연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본 것은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무작위 임상 시험입니다. 연구 방법들을 보면은 다 관찰, 이거 환자 대조군 연구도 실험 같지만 관찰이고, 코호트 연구도 실험 같지만 관찰입니다. 전부 다 관찰인데 무작위 임상 시험만 실험이죠. 실험인 이게 가장 설득력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득력이 가장 강한 건 코호트 연구인데요. 이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호트 연구라고 하면은 전향성 추적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향성이 있고, 근데 하나는 후향적인 게 있습니다. 전향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현재, 그 다음에 여기 미래, 여기 과거라고 했을 때 전향성, 일반적인 코호트 연구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로 생각하면은, 후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느냐, 과거에서 현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거는 후향, 앞에 거는 여기 전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호트 연구가 뭐냐,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랑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을 합니다. 트래킹을 하면서 어떻게 연구 대상의 질병 발생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 전향성이니까 현재 관점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랑 안 피는 사람이랑 이렇게 담배에 노출된 집단이랑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딱 정해요. 그 다음에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요거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발생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고요. 다른 말로는 요인 대조 연구, 팩터 컨트롤 스터디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봐도 현재에서 이제 미래, 이게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막 10년 걸리고 막 그렇게 되고, 막 엄청 긴 거는 100년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연구하는데 이거는 실험한 건가요?
실험이 아니죠. 관찰한 겁니다. 이 두 집단, 하나는 노출이 됐고 하나는 노출되지 않은 것들을 시간의 감에 따라서 관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율, 발생 비율을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도 알 수 있죠. 인과관계. 왜냐면은 어떤 요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시간에 따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후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후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일어난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단점이 당연히 이 참가한 대상자가 중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힘들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온 게 바로 코호트 연구였는데요. 이 무작위 임상시험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관찰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될 것은 환자 대조군이랑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 둘 다 일단 관찰입니다. 근데 이제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었냐면은 팩터 컨트롤 스터디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환자 대조군 연구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나는 팩터고 하나는 케이스고 뒤에 컨트롤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팩터 컨트롤 스터디 같은 경우에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비율을 봤잖아요. 반면에 이 환자 대조군은 그 현재 요거의 발생 유무 이게 발생한 거를 기준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노출 상태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집단이랑 발생하지 않은 집단 있잖아요. 그 노출의 정도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팩터 컨트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였다면은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환자 대조군 연구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어떤 요인의 노출 정도 차이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게 지금 발생한 이거랑 과거에 노출된 그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 요인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기억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이제 설득력의 크기가 코호트 연구가 환자 대조군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에서 과거에 이제 자료를 보려는 것은 이제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의 크기가 좀 낮아지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코호트 연구는 현재에서 미래를 가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억력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환자 대조군 연구, 이건 케이스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팩터 컨트롤 코호트 연구를 정리를 한번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에 있다라고 했고요.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요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의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 그런 집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이게 발생할 때까지, 이걸 발생할 때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반면에 여기 케이스 컨트롤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생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환자 대조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노출됐느냐 아니냐를 구분해 놓고 미래에 이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반면 이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과거로 가가지고 노출이 됐느냐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건 단면적 연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설문조사 같은 거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들어오면요. 제약회사가 하는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실험이다 라는 점이고, 앞에서 봤던 코호트나 그 대조군, 뭐 케이스 컨트롤이나 팩터 컨트롤이나 전부 다 사실은 이건 관찰입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실험이 더 설득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랑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있는데요. 뭐 아웃컴이라 말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정해질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여기 1차가 좀 잘못되면은 2차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아직 알아보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임상 디자인을 할 때 임상 설계라고 하죠. 임상 디자인을 할 때 다 이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쓰고 싶다, 이거를 1차로 쓰고 싶다면은 임상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차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여기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 오픈 라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아마도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것보다 이거 싱글 그룹이라서 그렇네요. 뭐 비교를 뭐 양쪽을 이렇게 패러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싱글 그룹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픈 라벨이다라는 것. 자, 여기서 알아봤고요. 그 최근에 정말로 아파티닙이랑 캄렐리 주마 병용 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8월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